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만기일은 반등이 좀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반등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인데 일단 가장 관건은 수급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매도가 집중되는 종목군들은 빅테크 기업들, 즉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에서 또 다시 매도가 나오고 하락세가 또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내리고 있는 상황들, 어제도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정부의 어떤 악재, 연속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더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들은 일단 뭐 주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대 아니면 0. 몇 %대 이 정도 변동일 텐데 뭐 크지 않은 변동성이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올라올 때는 내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면 크게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잘 버티는 종목들, 유지가 잘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세 잘 유지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135포인트.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은 이제 지지선대가 3150이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에서 이 정도 빼면 안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 빼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지선을 좀 이탈했죠. 근데 RSI 지표도 지금 40포인트 정도까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지금 더 내려가기도 살짝은 부담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은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끄집어 내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5월달에 형성된 지지선대가 3135포인트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더 내리게 되면 이것도 좀 부담되겠죠. 뭐 200일 이평선이 지금 3100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괜찮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투자 심리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방향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요.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하방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 반등 이후에 다시 대차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뭐 쌍바닥 형태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락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다시 떨구죠. 그러면 다시 공포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런 형태가 좀 일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급락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물량을 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증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종목들의 변동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 특정한 몇몇 종목들을 가지고 때리고 올리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증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많이 내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61선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부담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죠. 지금 아침 시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밀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단기성 물량이겠죠. 많이 빠진 시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10시가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점을 잡아줘야 돼요. 저점을 잡아서 주가가 이제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등으로 나가는 형태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수급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도 양상을 좀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연기금이 한 600억 정도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같이 매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외국인들만 계속 끌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뭘 팔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 지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비스업이 지금 1200억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서비스 업종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 쪽에서 23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 매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보탬, 그런 용도로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기전자 쪽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서비스업, 이 서비스업은 아시죠?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패닉 같은 부분 좀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0시 이후에 하락은 멈춘 상태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좀 멈추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후가 남아있고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 시점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계속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어느 아침부터 기분 더럽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비중 먼저 좀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전부 다 프로댕딩합니다. 오늘 포스코까지 내리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내려가서요. 34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철강주들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오늘 저기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요. 내려갈 때 그냥 싸다고 잡으시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서 지지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차 반등이 나갈 때 그럴 때 접근하게 되시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은 아마 단기적 조정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지선 체크가 되면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살짝 지지되는 모습이긴 한데 은행주 쪽 매도가 좀 멈춘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셀트리온 계속 빠지고 있고 현대차, SDI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지지선 위쪽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LG화학은 뭐 이 정도라면은 일단 단기 반등 이후에 옆으로 서는 모습인데 이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다지 좋은 패턴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4.6%대 또 빠지는 모습, 5%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은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확실하게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이버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규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덥석 뭐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냐? 사야 되겠다. 주가 빠졌으니까 저평가다, 저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뭐 주가가 빠졌다고 갑자기 저평가가 되진 않고요.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평가라는 부분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여부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전멸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주가 상승이 있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에요. 18%까지 올랐다가 지금 4%대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14 고점 대비해서 그 정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이 이 정도 크다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아직 갭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가 70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신고가고 뭔가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글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자,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내리고 있는 상태라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위메이드가 어제 많이 내렸다가 반등 좀 하고 모습인데 5일선 아래쪽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를 보시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별 볼 일이 없네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기관들 움직임 볼게요. LNF, 위메이드, 크래프톤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연기금 쪽이겠죠. 오늘 매수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이런 쪽으로 삼성전자 매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카카오 매도, 삼성전자 매도, 에코프로비엠 매도, 하이닉스 매도, 포스코 매도, 뭐 기아차, 현대차 매도, 네이버 매도, 아무래도 퍼시픽도 매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이 어제 크게 나타났고요.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실적이 안 좋아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화장품 관련한 부분에서는 뭔가 빵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별로 안 좋은 데다가 현재 실적이 안 좋아요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요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때문에 내려간 것들은 다시 회복되는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지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상황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과한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는 조금 이제 지나치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더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18만 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18만 원대 아래쪽 17만 한 5, 6천 원대 오면은 반등 나가는 포인트 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네 추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네, 일단 기관들 매도가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순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어디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서는 뭐 살펴보게 되시면은 뭐 하이닉스 좀 매도가 있고 삼성전자 매수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훨씬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수를 좀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SKC가 많이 올랐었는데 SKC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요. 기아, 그 다음에 포스코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포스코도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게 해서 조금 들어온 자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아가 지금은 매수하는 포인트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아주 괜찮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항대 넘어서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지금은 저항대를 넘어섰지만 아직 이평선 때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후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보시고요. 대신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금 네 이제는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카카오에 대한 매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이런 쪽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기라서 이제 마감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네,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 지수의 어떤 방향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소비주 쪽 관심들을 가지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들은 조금씩 네, 이제 수정을 좀 해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마감 상황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